전기 주전자 같은 그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장치인데요. 이것은 전기 주전자만이 아니라 산업용, 기타 산업용에도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쓰일 수 있는 데가 많겠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있는 열선이 있잖아요. 전기를 이제 보통 이제 전기 인두기 같은 것도 전기를 흘려보내면 거기 있는 금속이 가열돼 가지고 전기 인두기가 되잖아요. 돼지꼬리 뭐 이렇게 탱탱이 돼지꼬리 탕탕이 돼지꼬리처럼 생기는 이렇게 것을 넣어가지고 물을 데우는 그런 장치도 있고요. 전기 주전자처럼 이렇게 또는 압력밥솥처럼 전기를 흐르게 해서 열선을 자극해가지고 거기서 압력밥솥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밥을 짓거나 또는 이제 전기 주전자처럼 물을 끓이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일종의 제 방식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 열선 구조를 대중소 서로 틀리게 사이즈를 만들어 놓거나 적어도 두 가지 이상으로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다른 이렇게 진폭이 이루어집니다. 열의 진폭.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서로 열이 가스레인지 집안에서도 보면은 대중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대중소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도 서로 화구가 가스불로 하는 거지만은 대중소 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때 전기 주전자 이거를 전기 주전자 이거처럼 해가지고 난방 장치 집안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난방과 어떤 그 온수 그렇죠. 온수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전기 주전자처럼 전기 주전자 그 안에서 뭐 6개짜리다 하나당 1리터나 이렇게 1.5리터다 그럼 6개짜리 두면은 동시에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난방수를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전기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면서 기존에 어떤 그 갖고 있던 뭐라 그럴까 전기 주전자 아시죠? 전기 주전자 한 인터넷에도 한 8,000원만 원 합니다. 그래서 그걸 6개짜리 두면은 6리터에서 9리터까지 데울 수 있죠. 이게 전기 온수기도 될 수 있고 난방 온수를 금방 데워가지고 밑에 있는 그 엑셀관을 통해서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기존에 산방 밸브 때문에 고장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난방 온수를 전기 온수 전기 주전자 방식 전기 주전자 6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동시에 데우면 물이 빨리 끓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난방 기구를 만들 수 있게 이게 현재 있는 보일러를 전기 가스 보일러죠. 가스 보일러를 대체해서 전기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 6개 중에 뭐 2개만 가동하고 이렇게 6개 전부를 가동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의 온도가 좀 낮아져 있으면 몇 개만 공급을 해주면 데워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전기비도 많이 안 들어요. 전기 온수기로 써가지고 물을 데워서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주방에서 쓰거나 할 때도 동일한 방식이 있으면 구조도 간단하면서 고장이 잘 안 나.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지금 기존에 그 뭡니까 그 보일러잖아요. 보일러하고 그 집에 있는 난방 보일러. 그래서 그거는 온수 난방 온수도 공급하고 또 이렇게 샤워할 때 쓰는 그리고 저게 생활용 온수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고장이 많이 나서 ASB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제 전기 주전자나 이렇게 아니면 뭐 압력밥솥, 전기 압력밥솥처럼 이렇게 안에 열선이 있잖아요. 그 열선의 크기를 서로 밑에서 하나의 열선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크기를 틀리게 하나의 안은 밑에서 이렇게 전기 열선이 이렇게 밑에서 가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제 방식인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하듯이 틀리게 할 수 있을까요? 밑에 열선의 두께를 틀리게 할 수 있을까? 있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열이 바뀌게 돼. 열도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빨리 가열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압력밥솥, 전기 주전자, 기타의 모든 산업용에 있어서나 가정용에 있어서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 금속을 가열해 가지고 전기 인두기 하실 때도 그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높은 열을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전기 인두기나 기타 용접기 기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용접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전기가 강력하게 펄스 방식으로 흘러서 다른 방식에 비해 기존 방식에 비해서 높은 열을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이제 전기 주전자다. 그럼 밑에 있는 열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열선의 그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 방식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밑에 있는 이제 코일처럼 생긴 열선을 대나무 매듭 구조, 대나무 마디 구조처럼 코일처럼 이렇게 열선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 그것을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코일처럼 이렇게 있다 열선이. 그럼 이 부분을 중간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발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백일구 필라멘트 같은데 잘 끊어지죠. 필라멘트의 그 특정 부분에도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특정 부분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있다 그러면 특정 부분을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거기에 같은 전기량에 비해서 전기가 축적이 되어서 보다 밝은 백열전구 만들어줄 수 있다. 다만 너무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구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를 조절을 해주면은 밝으면서도 그렇죠. 훨씬 밝은 백열전구가 나오는 거죠. 필라멘트에 이렇게 중간에 두터운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열선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하셔도 이것을 열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열을 펄스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빨리 끓게 만든 주전자 또는 압력밥솥 또는 산업상에 있어서 전기로 물을 끓이는 구조, 전기로 무엇을 가열하는 구조, 용접기 같은 거, 전기 인두기, 용접기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회로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리선으로 회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를 일정 부분을 이렇게 일종의 캐패시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으로 두텁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가 신호가 중폭이 되거나 전기가 중폭이 됩니다. 전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신호선으로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신호가 중폭되거나 전기가 중폭되는 현상, 이런 식으로 반도체 회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코너 부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코너 부분에서 신호의 손실이 잦은데 이 부분에도 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신호를 중폭을 시켜 가지고 코너 부분의 신호 손실을 해결해. 이런 반도체 회로 만들 때도 이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회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회로가 이 정도 이렇게 두껍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콘센트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전체를 두껍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일부분만을 두터운 구리선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콘센트가 잘 이렇게 저는 이거 최근에도 5개 이상 교체했거든요. 이게 넓다 해서 두꺼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전체를 두껍게 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리스크를 가운데 부분만을 줄을 그어주듯이 두터운 부분을 구리선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라 전기가 흐르게 되고 제품이 튼튼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회로 안에서도 이렇게 회로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도 다시 한번 이쪽에다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구리선이 되겠죠. 구리선이 되니
이 안을. 그럼 이 따라서 신호가 이쪽 부분을 타고 흐르게 되어서 신호가 단락하게 신호가 이렇게 손실되는 것 없이 잘 흐르게 돼. 반도체를 만들 때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이런 구리선이 있다 그러면 신호 증폭 장치 카펜시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만들면 이게 개수를 갖다 조절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전기나 또는 신호 부분을 증폭시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전기선 같은 데서도 한전이나 뭐 LS 한전이나 이런 전기선 만드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호를 이게 약간 전봇대 형식이 돼가지고 전기를 축적했다 멀리 보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럼 이것을 광섬유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광섬유선도 동일하게 빛을 증폭시켜가지고 멀리 내보내는 식으로 해서 동그랗거나 뭐 어떻거나 광섬유선도 그런 중간에 이런 부분만으로 동축 케이블 이런 것들 기타 신호선이 됐든 전기선이 됐든 동일한 구조 기술과 원리를 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기존의 안테나 구조에서 안테나에 있어서 어떤 신호를 만들 때도 동일하게 안테나를 갖다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신호를 증폭해서 안테나를 강력하게 신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안테나 있잖아요. 뭐 A사 레이더다 기타 안테나에서도 이런 거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가 이제 전기가 축적이 돼가지고 보다 강력한 주사가 가능하죠. 이런 방식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V 안에 있는 주사선 있잖아요. TV 안에서 빛을 갖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는 이런 주사선도 구조를 안에를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빛을 증폭하는 이런 그런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TV 안에 있는 빛을 이제 빛을 증폭을 이제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인위적으로 구리선이다 그러면 막 주사선이 되겠죠. 거기서는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이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형태는 상관이 없다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호가 빛이 이제 보다 더 증폭이 되는 이게 TV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도 됩니다. TV 빛을 많이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사선 있잖아요. 주사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빛을 만들어내는 주사선 만들어내는 그 기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